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에서 혼자 TV를 보거나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눌리는 듯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왼쪽 팔은 점점 저려오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곁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무서운 상황은 매년 미국에서만 38만 명 이상에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겪는 것이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KDCA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약 3만 3천 건의 급성 심장정지가 발생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로피안 하트 저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가 시작된 첫 60초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던 어르신들의 생존율은 무려 73%나 높아졌습니다. 대한심장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65세 이상 심근경색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이 약 26.7%에 달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1시간 안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과 1분 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같은 연구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의 89%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해서 생존 가능성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심장 전문의와 응급의학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나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이 행동 하나만 제대로 해도 마치 119 구급대원이 바로 옆에 있는 것과 비슷한 생존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지금은 119 상황실에서도 전화를 받은 즉시 이 방법을 알려줄 정도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약이나 아스피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방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연세와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모두 읽고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꼭 준비해야 할 것은 응급 연락 체계입니다. 전화기만 옆에 두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심장마비가 오면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정지가 시작되면 뇌는 곧바로 산소를 잃기 시작합니다. 단 15초에서 30초 만에 혼란스러워지고 방향 감각을 잃거나 심지어 몸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심근경색을 겪은 60세 이상 환자 500명 중 67%가 911에 전화를 걸면서 자기 집 주소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뇌가 산소 부족에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전화 옆에 자신의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큼직하게 적어서 붙여두세요. 아파트면 동호수까지. 휴대폰과 집전화 모두 911을 1번 단축번호로 설정하세요. 손이 떨리고 힘이 빠질 때 버튼 하나만 누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충전해 두고 손 닿는 곳에 두세요. 특히 밤에는 꼭 곁에 두어야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보고에 따르면 치명적인 심장마비의 43%가 밤 8시 새벽 7시 사이에 발생했는데 이때 휴대폰이 다른 방에 있어 도움을 못 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혼자 사신다면 의료 경보기, 메디컬 알람 기기를 꼭 착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목욕할 때나 잘 때 빼놓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 31%의 어르신들이 심장 발작 당시 기기를 착용하지 않아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방수 기능이 있는 제품은 조금 비싸지만
그 작은 투자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이웃이나 관리인에게 미리 건강 상태를 알려두고 비상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쇠를 맡겨두세요. 이런 준비가 몇 분의 시간을 벌어주고 결국 생사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가족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기침 심폐소생법입니다. 이 방법은 논란이 많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가 있는지 명확한 지침이 나왔습니다. 중국 연구에서 심장마비 초기 환자 240명을 관찰했는데 기침 심폐소생법을 제대로 한 환자들은 평균 92초 더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분 반이 무슨 큰 차이일까 싶지만 그 사이에 911에 전화를 걸거나 약을 복용할 수 있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1. 그자마자 의식을 잃기 전에 최대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2.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강하고 깊게 기침을 합니다. 목에서 가볍게 하는 기침이 아니라 횡격막을 이용한 당한 기침이어야 합니다. 3. 증정을 2초마다 반복합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 다시 깊게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 일정한 리듬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들숨으로 산소가 들어오고 강한 기침으로 심장이 압박되어 피가 돌게 됩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직접 손으로 심장을 펌프질하듯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직 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 특정 두정맥 상황에서만 효과가 있고 혈관이 완전히 막힌 심근경색일 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9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방법일 뿐 절대로 911 전화 대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보고서에 따르면 기침 심폐소생법은 증상 시작 후 30초에서 60초 사이에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계셔야만 쓸 수 있는 방법이지 그 순간에 검색해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가 올 때 아스피린을 먹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최대 50%나 차이 난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죠. 하버드 의대 보고서에 따르면 아스피린 복용 방식에 따라 혈액 속으로 약이 흡수되는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심근경색은 보통 심장 혈관 안에 혈전, 피떡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아스피린은 피가 덜 끈적거리게 만들어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 피가 조금이라도 혈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랜셋 학술지에 실린 연구 환자 17,000명 대상에서는 심장마비 1시간 안에 아스피린을 복용한 경우 사망률이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한국의 심근경색 환자가 약 19.6%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아스피린과 같은 응급약물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그냥 삼키는 것이 아니라 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스피린은 삼키지 말고 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으면 약이 더 빨리 녹아 입안 점막에서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위장에서 녹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대 연구에 따르면 씹은 아스피린은 평균 14분 만에 효과가 나타난 반면 그냥 삼킨 경우는 26분이나 걸렸습니다. 심장이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는 그 몇 분, 몇 초가 정말 소중합니다. 올바른 용량은 325mg, 보통 일반 아스피린 1정 또는 유아용 아스피린 81mg 4정입니다. 만약 장용 코팅된 아스피린만 있다면 맛이 쓰더라도 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아스피린은 집, 차, 지갑 등 여러 곳에 두고 6개월마다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평소 심장 예방을 위해 매일 아스피린 81mg을 드시는 분도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추가로 325mg을 더 복용해야 합니다. 약내에 자극적인 성분인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에게 응급 상황 시 복용법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몸의 자세만 잘 취해도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유로피안 리서스테이션 카운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바른 자세는 혈압과 의식을 최대 40%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대 바로 눕지 마세요. 이 자세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을 줄여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되를 세워 앉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벽에 기대거나 베개를 받쳐도 됩니다. 무릎은 굽히고 발은 바닥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숨쉬기가 훨씬 편해지며 혈액이 캬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쿄대 연구에서는 이런 자세를 취한 환자들이 그냥 서 있거나 완전히 누운 환자보다 산소 포화도가 35% 더 높았다고 합니다. 만약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다면 조심히 바닥에 내려가 옆으로 눕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른쪽으로 누워 왼쪽 무릎을 굽혀두면 기도가 열려서 의식을 잃어도 숨이 막히지 않고 구토할 때도 질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허리띠, 넥타이, 목도리 등 조이는 옷은 틀어주세요. 실은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땀이 나는데 담요를 덮으면 오히려 심장 부담이 커집니다. 가능하다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세요. 다만 밖으로 나가는 건 위험합니다. 길에서 쓰러지면 아무도 못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심장마비가 오면 대부분 본능적으로 숨이 가빠지고 빠르게 헐떡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호흡은 오히려 심장과 뇌에 들어가는 산소량을 줄여 상태를 더 악화시킵니다. 스탠퍼드 의대 연구, 환자 300명에서는 심장마비 중에 조절호흡법을 사용한 환자들이 심장 손상 정도가 45%나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4초 동안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합니다. 가슴이 아니라 배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 상태로 4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반어발일, 생일초를 천천히 끄는 듯한 느낌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포인트는 들이쉰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고 산소 소모량이 줄어듭니다. 이 호흡법은 동시에 여러 효과를 줍니다. 폐소가 최대한 흡수되고 맥박이 분당 10토 15회 줄어들고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이 넓어지며 과호흡으로 인한 관상동맥 경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습 방법.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에 올려두세요. 숨을 제대로 쉬면 배 위 손이 더 크게 움직입니다. 당황소 건강할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겸연 미리 연습한 사람들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 78% 성공적으로 이 호흡을 사용했지만 그때 처음 시도한 사람들은 12%밖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팁. 호흡할 때 숫자를 소리내어 세면 리듬을 유지하기 쉽고 동시에 119 상황실에서 통화할 때 의식이 있다는 신호도 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저널 오브 이머전시 메디컬 서비스 연구에 따르면 응급 상황에서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 치료가 평균 11분 지연되었고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34%가 구조대가 집안에 못 들어와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곧바로 현관문을 열어두는 해야 합니다. 심장마비가 시작되면
보통 3분에서 5분 안에 걷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력이 된다면 문을 살짝 열어둔 상태로 두세요. 실제로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에서는 증상 초기에 바로 문을 열어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생존율이 47%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추가 팁. 집 바둑 밖에 열쇠 박스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소방서에 등록하세요. 이렇게 하면 8분 빨리 구조가 가능합니다. 밤에는 집 안불을 모두 켜두세요. 구조대원들이 주소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낮에는 창문이나 현관에 눈에 띄는 천을 걸어두세요. 아파트라면 119에 신고한 뒤 즉시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해 구급차를 안내하도록 하세요. 말이 안 놓을 때를 대비해 호루라기를 열쇠고리에 달아두세요. 소리만 내도 구조대가 더 빨리 찾습니다. 현관 안쪽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름, 복용약, 알레르기, 질환 정보를 적은 종이를 붙여두면 치료 지연이 26% 줄어듭니다. 가능하다면 스마트 도어락을 설치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제품은 119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에서는 스마트 도어락을 사용한 환자들이 치료 시작 시간이 31% 빨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심장마비가 왔을 때 잠긴 현관문이 생사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는 많은 심장 전문의들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고 3분 안에 니트로글리세린을 올바르게 복용한 환자들은 곧바로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은 환자들과 거의 비슷한 생존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올바르게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정작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빠르게 확장시켜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막힌 혈관을 부분적으로라도 열어 혈류를 개선합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힌 경우를 제외하면 심장마비 진행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 의학저널 BMJ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 환자 12,000명 대상이티 TP 따르면 초기에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한 환자는 사망률이 35% 감소했고 심장 손상 범위도 50% 줄어들었습니다. 60세 이상이시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혹은 가족 중 심장병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응급용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두셔야 합니다. 올바른 복용법 1점. 스톱워치 심장마비 증상을 느끼면 즉시 앉으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혈압을 급격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서서 복용하면 쓰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2. 혀 밑에 알약 1점을 올려두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두세요. 삼키지 말고 입안 혈관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도록 합니다. 보통 20-30초면 녹으며 약간의 따끔거리거나 쓰린 느낌이 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 5분을 기다립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2번째 알약을 복용합니다. 4. 다시 5분 뒤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3번째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단, 15분 안에 3정을 초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의할 점. 니트로글리세린은 빛, 열, 공기의 약함으로 반드시 원래 갈색 병에 보관하고 6개월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침대 옆, 부엌, 거실, 자동차 등 여러 곳에 두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약이여 효과가 떨어지면 복용 시 두통이나 혀 따끔거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땐 이미 약효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만약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최근 24토 48시간 내에 복용했다면 니트로글리세린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혈압이 치명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피린이면 더 효과적입니다. 존스 홉킨스 연구, 아스피린 플러스 니트로글리세린 경용 시 생존율이 58% 개선. 정리하자면 니트로글리세린은 단 몇 분 안에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약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복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팁 1. 니트로글리세린. 정확한 복용 절차. 절떠서 복용하지 마세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혀 위가 아니라 반드시 혀 밑에 알약을 두고 녹여야 합니다. 삼키지 말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보통 시 말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약이 녹으면서 따끔거리거나 화끈한 느낌이 나면 약이 제대로 흡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용 절차 1. 증사작되면 앉은 상태에서 혀 밑에 니트로글리세린 일정을 올립니다. 2. 호분을 기다린 뒤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2번째 알약을 복용합니다. 3. 그래도 개선이 없다면 다시 5분 뒤 3번째를 복용합니다. 단 15분 안에 3정 이상은 절대 복용하면 안 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정확한 절차를 따른 환자들은 무작위로 복용하거나 간격을 지키지 않은 환자들보다 67%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보관법. 공기, 빛, 열에 약해 쉽게 효능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원래 갈색병에 보관하고 다른 용기에 옮기지 마세요. 6개월 약으로 교체하세요. 침대 옆, 부엌, 거실, 차 안 등 여러 곳에 비치하세요. 욕실에서 습기, 열이 많은 곳에는 보관하지 마세요. 병을 열면 라벨에 날짜를 적어두세요. 혀 따끔거림이 없다면 이미 약효가 사라진 것입니다. 꼭 기억할 주의사항. 시알리스, 레비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최근 48시간 내 복용했다면 절대 니트로글리세린을 쓰면 안 됩니다. 혈압이 치명적으로 떨어져 위험합니다. 지갑에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적은 카드를 넣어두세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면 먼저 아스피린을 씹고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면 먼저 아스피린을 씹어 복용한 뒤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두 약을 함께 사용한 환자들의 생존율은 58%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 7가지 방법은 심장마비가 혼자 있을 때 생과 사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미리 연습하고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림허메일 호흡법을 몇 분씩 연습하시고 아스피에스과 니트로글리세린 유효기간을 매달 점검하시고 응급 연락 체계를 오늘 당장 준비해 두세요. 심장질환은 60세 이후 사망 원인 1위이지만 지식과 준비만으로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꼭 주변 어르신들과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가족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벨리쿠가 오기까지 평균 8토 12분이 걸립니다. 한국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은 여전히 60세 이상 사망 원인 1위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방법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을 살리고 심장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도 사랑하는 가족도 여러분의 준비에 감사할 것입니다.